감히 애들을 건드려? 너 이거 완전히 선 넘은 거야. 네 출생의 비밀까지 다 까발려줄게. 피선주가 진상아를 지옥으로 굴러떨어뜨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사무실 바닥을 밝히고 있었지만 김소우와 피선주는 마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두 사람은 상실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한동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확신이 들수록 심장은 더욱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김소우는 전화기를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고 서류 더미 위에 던져둔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혹시 아이들 소식이 전해지는 건 아닐까 초조하게 확인했지만 허탈하게도 스팸 메시지뿐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지연이와 태리가 실종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전남진과 진상아가 최근 보였던 수상한 행적이 머릿속을 맴돌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선주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김소우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선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무래도 일부러 저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며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평소 김소우는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서인지 눈빛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지난날 전남진의 배신과 진상아의 뻔뻔한 태도를 떠올리며 의심의 촉각을 더욱 곤두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 가능성이 커요. 김소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선주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진이랑 진상아가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닫고 함께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선주는 흐트러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요하게 살폈습니다. 김소우는 경찰 신고 접수를 마친 뒤 곧장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협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씨, 이제부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김소우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팀장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피선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심정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전화기와 문서 그리고 희미한 희망에 매달린 채 꼭두 새벽까지 사무실 불을 밝힌 뒤에야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며 다가오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경찰 조사실 문 앞 전남진과 진상아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두 사람도 유괴 혐의 가능성이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혐의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솔직히 너무 황당한데요. 전남진이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아,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해? 진상아도 거들었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며 강하게 부정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경찰이 아이들이 사라진 시점의 알리바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사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행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까? 조사관이 단호하게 묻자 진상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몰라. 우리가 왜 그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데? 아무도 못 믿겠어. 누가 봐도 이건 모함이잖아. 그러나 경찰이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CCTV 자료를 들이밀자 두 사람은 순간 서로를 흘끔 보며 불안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전남진은 손등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마조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 관련도 없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저희는 떳떳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남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면 그만이야. 저 둘 그러니까 김소우랑 피선주. 그냥 우리 엮으려고 작정한 거야. 처음부터 우리만 몰아세우잖아. 진상아는 이를 악물며 짜증을 섞어 말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조사관은 작은 망설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예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압박이 강해지자 전남진과 진상아는 슬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상아 너부터 알리바이가 애매했잖아. 난 그냥 가정 문제로 복잡했던 것뿐이라고. 전남진이 한숨을 쉬며 툭 내뱉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남진, 너도 똑같잖아. 우리 편이라고 해놓고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가 있던 건 누구야? 이제 와서 내 탓하려고. 진상아는 전남진을 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조사관에게서 어차피 증거가 불충분하니 일단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진상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전남진은 고개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태가 커지면 우리만 불리해져. 빨리 막아야 해. 그럼 확실하게 행동해야지.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돼. 진상아가 차갑게 눈을 번뜩였습니다. 겨우 조사실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더욱 단단히 묶인 악연처럼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신이 깊어진 만큼 두 사람의 선택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진건축의 대표실은 한층 어수선했습니다. 진중배는 아이들 실종 사건이 언론에 흘러가거나 외부에 알려져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걸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일부 부서를 재택근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번 일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회사에 피해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진중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심순애가 대표실 문을 열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선주랑 소우가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상하게 뒤를 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정리될 일이에요. 심순애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중배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심순애가 이번엔 어딘가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선주랑 소우가 왜 뒤를 캐고 다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진중배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묻자 심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남진이랑 상아가 엮여 있다 보니까 일이 괜히 복잡해진 것뿐이에요. 선주가 오해하는 걸로 시작됐고 소우도 끼어들면서 점점 일이 커진 거죠. 걔네가 괜히 심술 부리는 거예요. 심순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기려 애썼지만 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중배는 오랜 시간 심순애를 지켜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낯선 기척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이 사태가 단순한 불화 때문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불길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 이번 사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 회사에 피해 주는 일은 절대 안 돼. 진중배는 한층 더 강한 경고를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하겠어요? 그냥 두고 보면 다 정리될 일이에요.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심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중배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 깨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심순애가 대표실을 나간 후에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 사건이 불러올 후폭풍이 걱정되었습니다.
한편 심순애는 대표실 문을 닫고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이번엔 절대 들키면 안 돼. 당신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잖아. 그녀는 바쁘게 뛰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과오가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입가에 살짝 걸린 미소는 금세 지워졌고 심순애는 굳은 얼굴로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실종 사건 후 이틀이 지나자 피선주의 눈은 퀭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다가도 아이들 생각에 금세 잠에서 깨어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소우는 그런 피선주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찾아왔습니다. 회사 건물 한쪽 임시 회의실에서 피선주는 웅크린 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주 씨, 조금이라도 쉬어야 해요. 너무 지쳐 보여요. 피선주는 손에 쥔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며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분노하고 싶어도 뚜렷한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피선주는 더욱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장난치고 있어요. 끝까지 파헤쳐야 해요. 김소우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변명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잖아요. 팀장님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피선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미소를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경찰 보고서와 현장 사진들을 번갈아가며 확인했습니다. 혹시 전남진과 진상아가 움직인 동선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수많은 가정과 추론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물증을 잡아야 해요. 전 실장과 진상아의 행적이 석연치 않아요.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밝혀야 해요. 김소우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저 절대로 포기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예요. 피선주는 단단한 눈빛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피선주는 김소우에게 의지한 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은 김소우는 고개를 돌려 서류 더미를 살피며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의 연속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두 사람은 다음 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가까스로 풀려난 후 전남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진상아는 태연한 척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세등등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불안한 기색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최악은 아니야. 우리 편 들어줄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뭐 한 명만 제대로 조이면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진상아는 뻔뻔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그런 진상아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자신도 불안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선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소우까지 달려들면 우리 입장만 더 난처해진다고. 전남진은 어딘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똑바로 대처해야지. 나 확실히 지켜. 여기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이야.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너도 같이 끝나는 거 알지? 진상아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전남진은 진상아가 계속 밀어붙이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자신도 언제 폭로당할지 모를 약점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고 진중배가 이 사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대로는 살얼음판이야. 그런데 말이지, 우리 진짜 같은 편 맞아?
전남진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비꼬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우리가 서로 의심할 처지야? 너도 알잖아. 선주랑 소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진상아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피선주와 김소우를 압박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우려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경찰이 이미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 섣불리 움직였다간 우리가 먼저 덜미를 잡힌다고. 전남진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말에서도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너 나 확실히 지켜야 돼.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한테 남는 건 없다고. 진상아는 입술을 꼭 깨물며 뻔뻔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한다면서도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기묘한 동맹.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관계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진상아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전남진은 인상을 깊게 찌푸린 채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진건축 대표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피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였지만 진중배가 꼭 할 이야기가 있다며 따로 호출했기에 불안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진중배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피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봐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피선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이들 실종 사건으로 겪은 고통, 전남진의 배신, 그리고 진상아와의 기묘한 악연에 대해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선주는 연신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회장님, 너무 억울해요. 남진이 저한테 했던 짓도 그렇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어버려서 정말 막막합니다. 피선주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진중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곧 차분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나? 진중배의 태도에는 의외로 작은 동정과 애틋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피선주가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의 기대를 받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던 경험을 털어놓자 진중배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듣다 보니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프다. 네가 겪은 고통이 왠지 낯설지 않다. 진중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피선주는 그 말이 의외라고 느꼈지만 언제나 차가운 대표의 모습만 보았던 그에게서 이런 인간적인 면을 발견하자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실 사직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요. 피선주가 힘겹게 말을 꺼내자 진중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회사 나가봤자 해결될 문제는 없다. 아이들을 찾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네가 회사 내부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피선주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중배가 왜 이런 배려를 보이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느껴져 감격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진중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자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피선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찾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나도 협조하겠다. 그 말에 피선주는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붉힌 채 피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소우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피선주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좀 봐요. 회사 내부 서류인데 순애가 진상아를 대표님 후계자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며 피선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피선주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계획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혹시 출생과 관련된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에 떨며 묻자 김소우는 피선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아버님이 선주 씨한테 유독 각별하신 것 같긴 했어요. 어제도 따로 면담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피선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과 얽혀 있는지 의문을 거듭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김소우는 그런 피선주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참에 모든 진실을 밝혀보는 게 어때요?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김소우의 말에 피선주는 눈을 감고 짧은 침묵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지 않아요. 팀장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피선주는 고개를 들고 김소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내 복도를 함께 걸으며 사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아이들 실종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동시에 전남진과 진상아가 뒤에서 무언가를 꾸민다는 불편한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조만간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모든 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선주 씨가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김소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아는 게 맞겠죠. 팀장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피선주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반대편에서 진상아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흘끗 보았습니다. 피선주는 그 차가운 눈빛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김소우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피선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두 사람은 함께 숨겨진 진실을 찾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남진은 요즘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진상아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짙어졌고 날이 갈수록 그 감각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전남진은 진상아를 불러 차에 태운 뒤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리 뒤를 캐고 있어. 혹시 너도 느꼈어? 전남진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치챘어. 근데 뭐 겁낼 거 없어. 원래 이 회사 후계자는 나야. 아버지도 결국 날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상아는 코웃음을 치며 컵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진은 진상아의 장담이 전혀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도 그렇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혹시 선주가 대표님한테 뭔가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난 그게 더 두려워. 전남진이 조심스럽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자 진상아는 피식 웃으며 몸을 기대었습니다. 선주는 애초에 내 상대가 아니야. 혹시 뭐라도 알게 됐다 해도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고. 진상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전남진은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진중배가 진상아에게 지분을 넘길 계획이었다면 왜 요즘 피선주와 김소우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대표님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잖아. 전남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진상아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결국 나를 후계자로 둘 수밖에 없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버티느냐야. 진상아는 확신에 찬 말투로 다짐했지만 전남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다시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없이 서로의 표정을 살폈고 전남진은 묘한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상아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패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층으로 올라가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두 사람을 힐끗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전남진은 자리에 돌아와 덮여있는 서류를 살펴보면서 점점 압박감에 눌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대로라면 다 끝장나. 빨리 결말을 내야 해. 전남진이 낮게 중얼거리는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진상아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힌 눈빛을 교환하며 다시 하루를 버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건축 대표실 진중배는 작은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를 내려다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호출벨을 3개 눌러 심순애를 불러들였습니다. 순애, 당장 이리 와. 이거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심순애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 또 무슨 일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지난번에도 괜한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리에 앉으며 태연하게 중배를 바라봤습니다. 진중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보다가 봉투를 거칠게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도 없는 자료야. 여기 적힌 내용을 직접 보라고.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심순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을 말해. 상아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주가 내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다 사실이었어? 진중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에요. 당신 설마 이런 종이 한 장에 휘둘리는 건 아니겠죠? 심순애는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중배는 이미 여러 경로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상아가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한때 병원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기록까지 전부 조사해 놓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로 지금까지 날 속였어?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진중배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심순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결국엔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당신한테 완벽한 가족이 생긴 거고요. 그녀의 뻔뻔한 말투에 진중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선주가 내 친딸이란 걸 알고도 철저히 숨겼다고. 내 인생을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다 날 위한 거라고.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서류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만약 제가 사실을 말했으면 당신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선주? 그 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상아도 제 딸이나 다름없었고요. 심순애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중배는 한참을 그녀를 노려보다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당분간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회사든 집안일이든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심순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쓰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돌아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문이 닫히자 진중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서류를 움켜쥐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감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서늘함을 간직한 시간, 김소은은 서둘러 피선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긴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주 씨, 드디어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표님이 이미 모든 출생 비밀을 파악했어요.
선주 씨가 진건축의 진짜 후계자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 말에 피선주는 순간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팀장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이 어머님이랑 크게 충돌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진상아가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김소우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선주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느낌과 함께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일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주 씨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곧 대표님이 직접 부를 거예요. 김소우가 다정한 어조로 조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피선주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여명이 어둠을 걷어내듯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떤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도착한 피선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복도에서 김소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답을 듣게 되든 너무 흔들리지 마요. 선주 씨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지만 앞으로 더 큰 진실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팀장님 덕분에 조금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이제 피하지 않을 거예요. 피선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지 아이들 실종 문제와 불륜 갈등이 전부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의 출생과 회사 후계 구도가 얽힌 거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전남진은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상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들은 소식 때문인지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상아가 내리자 전남진은 잽싸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큰일이야. 대표님이 모든 걸 알아버렸대. 이대로 가면 너도 위험해. 전남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설마 헛소문 아니야? 뭘 어떻게 한 거야? 진상아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남진은 그녀를 차 뒷자리로 밀어넣고 서류 봉투를 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야. 네가 대표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걸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심각해. 그제야 진상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 이제 다 포기하라는 거야? 이렇게 끝내라고?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전남진은 짜증이 묻어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둘 다 벼랑 끝이야. 선주가 대표님 친딸이라는 거 퍼지면 네 자리뿐만 아니라 내 입장도 난처해진다고. 후계 구도만 뒤집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엉망이 된다고. 진상아는 입술을 꾹 깨물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돼? 나 그냥 이렇게 당할 수 없어. 아빠가 진실을 알면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겠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되잖아. 절박한 말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뻔뻔함이 묻어났습니다. 전남진은 피곤한 듯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시간을 끌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소우랑 선주는 이미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할 거야. 우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야 해.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진상아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완벽히 체감했습니다. 격렬하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져버렸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깜빡이자 진상아는 흠칫 놀라며 재빨리 얼굴을 돌렸습니다. 전남진은 문 손잡이를 세차게 잡아당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혹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전남진이 이를 악물며 말하자 진상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신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문을 닫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로 향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건축 대표실, 무거운 문이 다시금 열리고 피선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진중배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고 피선주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서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진중배는 한숨을 삼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선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중배는 마치 말할 타이밍을 고민하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깊은 숨을 내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네가 내 친딸임이 틀림없다. 그 말이 조심스럽게 떨어졌습니다. 피선주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순애가 모든 걸 뒤바꿨다. 난 네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진중배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선주는 입술을 꼭 깨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듯 차오르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 정말 사실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상아가 대표님 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진중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선주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제대로 된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뭐였던 거죠? 피선주는 울먹이며 조용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중배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너무 늦어졌어.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 그는 옆에 놓인 서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진건축은 원래 네가 물려받아야 할 곳이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 네가 받아줄 수 있겠니? 진중배는 신중한 눈빛으로 피선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피선주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중배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실 창문 밖으로 회색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피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조용히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솔직히 아직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해볼게요. 피선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